재회는 감정이 아니라 격의 문제다. 성장해야 관계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 왜 어떤 사람은 다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멀어지는가?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어진다. 반대로 어떤 관계는 아무리 바라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운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상대의 마음이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존 철학의 아버지 키르케고르는 이 문제의 본질을 아주 간단한 말로 정리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재회는 감정이 아니라 격의 문제다. 다시 만나는 사람들은 감정이 남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둘 중 적어도 한 사람이 혹은 둘 다 성장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지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연애나 재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와 자식, 친구 관계, 인간관계 전반에 관해 키르케고르가 던진 실존적 통찰이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키르케고르의 철학을 바탕으로 왜 격이 재회의 조건인지, 왜 성장이 없는 관계는 다시 만나도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인연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영상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영상도 아니다. 나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영상이다. 1장. 키르케고르란 누구인가? 왜 이 사람의 말이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가? 키르케고르 1813-1855는 실존 철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표현만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는 가장 인간적인 문제를 다룬 철학자다. 그가 중요하게 다룬 주제는 놀랍도록 현실적이다. 불안, 사랑, 이별, 죄책감, 절망, 책임, 성장, 다시 선택하는 용기, 즉 우리는 지금도 매일 겪는 문제들이다. 1현대 심리학의 기초를 만든 철학자. 프로이트, 융, 빅터 프랭클 인지치료, 상담심리. 이 모든 분야가 사실은 키르케고르에서 출발한다. 철학자 같지만 사실 심리치료의 창시자에 가깝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은 오늘날 상담실에서 그대로 사용된다. 절망은 인생이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다. 두려움은 성장의 문 앞에 선 증거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다. 이 말 한 문장만 들어도 그가 시대를 초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관계 회복에 가장 가까운 철학자. 니체는 자기 극복을, 쇼펜하우어는 거리두기를, 칸트는 도덕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관계가 왜 흔들리고, 왜 깨지고, 왜 어떤 관계는 다시 돌아오는지 이 문제를 가장 깊게 다룬 사람은 키르케고르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시작으로 보았다. 관계는 두 사람이 성숙했을 때만 지속된다. 이것이 오늘 콘텐츠의 핵심이다. 2장. 왜 성장이 재회의 조건인가? 키르케고르의 실존 심리학. 키르케고르가 보기에 사람은 변해야 한다고 느낄 때에만 진짜로 변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더 나아지고 싶어서 일어나는 변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이다. 이 이별은 감정이 아니라 문제의 드러남이다. 키르케고르는 말한다. 이별은 감정의 끝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관계는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깨지는 이유는 감정 때문이 아니다. 성향, 성숙도, 책임감, 가치관, 선택의 방식, 즉 격 때문이다. 감정이 아무리 강해도 격이 맞지 않으면 관계는 무너진다. 그래서 재회는 감정이 남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격이 올라가야 다시 만날 수 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인간의 질적 변화라고 불렀다. 이 성숙 이전의 재회는 다시 이별을 낳는다. 감정은 쉽게 변하지만 사람의 성향과 나이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재회가 실패한다. 왜냐하면 감정은 돌아왔어도 내면은 그대로기 때문이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변하지 않은 두 사람이 다시 만난다면 그들은 같은 문제를 반복할 것이다. 재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전의 상처 그대로, 이전의 습관 그대로, 이전의 불안 그대로, 이전의 기대 그대로, 이전의 미숙함 그대로. 이 상태에서 다시 만나면 결과는 반드시 똑같다. 그는 이를 반복의 절망이라고 불렀다.
반대로 성장이 일어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다. 이때 재회는 단순한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된다. 3장. 재회는 왜 감정이 아니라 격의 문제인가? 키르케고르가 본 사랑의 구조는 너무나 현대적이다. 그는 사랑과 재회의 관계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눴다. 1단계 감정의 사랑 미성숙. 설렘, 그리움, 기대, 열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의 사랑이다. 2단계에서는 사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자기 기대, 자기 환상, 자기 욕구를 상대에게 투영한다. 그래서 2단계의 사랑은 매우 쉽게 깨진다. 2단계 책임의 사랑 성숙의 시작. 2단계에서 비로소 사람은 관계의 책임을 느낀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2단계에서도 아직 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해와 실천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3단계 의지의 사랑격의 단계. 2단계가 바로 키르케고르가 말한 성숙한 사랑이다.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성찰, 변화, 선택, 의지, 즉 격이 만들어내는 사랑이다. 여기서 그는 결론을 내린다. 재회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격이 갖추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결과다. 감정만으로는 재회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격이 올라가면 이 관계는 다시 연결될 수 있다. 4장. 왜 어떤 사람은 다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멀어지는가? 키르케고르는 재회의 조건을 아주 명확하게 말했다.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되어야 한다. 관계는 두 사람이 동일한 상태일 때 깨진다. 그러니 재회는 그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진 나, 성숙한 나, 격이 올라간 나로 돌아가는 것 이어야 한다. 그래서 재회는 상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격이 올라가서 새로운 관계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절망을 피하면 성장은 없다. 키르케고르는 재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냉정한 말을 했다. 절망을 피하면 변화도 없다.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절망, 후회, 그리움 속에서 내면의 문제를 처음으로 직시한다. 그리고 그 절망을 버티고 난 뒤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장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키르케고르는 말한다. 진정한 변화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어난다. 다시 만나고 싶어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다. 성장은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평온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관계의 격이 올라가고 재회의 가능성이 열린다. 5장. 결국 재회의 열쇠는 성숙한 나다. 키르케고르는 말한다. 두 사람의 사랑은 서로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을 향해 수행한 성장의 결과이다.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것은 그리움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다. 그것은 성숙함, 즉 격이다. 그 격이 올라가면 사람은 과거와 다른 태도로 살아간다. 6장. 성장은 어떻게 재회를 현실로 만드는가? 성장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성장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성장이라는 것을 단순히 지식이 늘거나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변화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성장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성장은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능력이다. 성숙한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한다. 그리고 그 이해가 변화의 시작이 된다. 재회가 가능한 사람은 바로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다. 그는 단순히 감정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존재를 다시 구성해낸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재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오직 사람이다. 성장이 일어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재회의 문을 연다. 왜냐하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관계는 반드시 같은 문제로 다시 무너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달라져야 관계도 달라진다는 것이 키르케고르의 명확한 결론이었다.
7장. 감정으로는 제외할 수 없는 이유. 키르케고르는 감정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감정을 이렇게 정의했다. 감정은 바람과 같아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만으로 재회는 불가능하다. 감정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할 수는 있지만 관계를 지탱할 수는 없다. 감정은 순간을 움직이고 격은 관계의 시간을 움직인다. 감정은 이별을 후회하게 만들고 격은 이별을 이해하게 만든다. 감정은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게 만들고 격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만든다. 감정은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고 격은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하게 만든다. 이 차이가 바로 재회의 본질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아직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만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답한다. 감정이 남은 것은 재회의 조건이 아니다. 성숙이 남아있어야 한다. 감정만 남은 관계는 다시 만나도 이전보다 더 빠르게 무너진다. 왜냐하면 감정은 다시 타오르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감정이 아닌 격이 중요한 이유는 그 격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이다. 8장. 키르케고르의 단절의 철학. 이별은 끝이 아니다. 키르케고르는 단절을 끝이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단절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절망은 인간을 다시 빚어낸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둘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단절이야말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다. 재회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단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단절 속에서 자신을 다시 이해해야 한다. 키르케고르는 단절의 과정을 3단계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상실의 고통,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성찰, 세 번째는 새로운 태도의 형성. 이 3단계를 거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다. 진짜 재회는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9장. 재회가 가능한 사람들의 공통점. 키르케고르는 관계 회복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가 설명한 성숙한 인간의 특징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재회 성공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재회가 가능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3가지다. 첫째, 감정보다 사실을 본다. 둘째, 상대보다 자신을 먼저 바라본다. 셋째, 변화를 말로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 중 키르케고르는 3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변화는 설명이 아니라 실천이다. 사람은 변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변화를 증명할 수는 없다. 변화는 상대가 느끼는 것이다. 재회가 가능한 사람은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붙잡지 않는다. 조급히 연락하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바꾸고 그 변화가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런 사람은 예전에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안정적이고, 예전에는 의존적이었지만 이제는 독립적이며, 예전에는 감정적이었지만 이제는 차분한 태도를 갖는다. 상대는 이런 변화를 느끼며 과거와 다른 깊이를 본다. 이것이 바로 격이다. 재회는 그 격을 느낄 때 일어난다. 10장. 왜 성장은 상대를 설득하지 않고도 재회를 만든다. 키르케고르는 진정한 변화는 타인을 설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사람은 변했을 때 설득하지 않아도 상대가 느끼게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행동에서 드러난다. 오래된 상처를 해결하는 것도 과거의 문제를 덮는 것도 아니다. 성장은 과거를 다시 해석하게 만들고 미래를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만든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를 조종하거나 끌어오지 않는다. 그냥 자신을 바로 세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의 길이 열린다. 이게 키르케고르가 말한 내면의 성장이다. 인간은 자신이 성장했을 때 다시 사랑할 수 있다. 다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긴다. 두 사람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들의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성숙에 달려 있다. 11장. 성장한 사람은 관계를 대하는 방식부터 달라진다. 성장은 단순히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성장은 행동과 선택에서 드러난다. 키르케고르는 성장한 인간이 보여주는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반응이 달라진다. 둘째, 말투가 달라진다. 셋째, 침착함이 생긴다. 넷째,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감정적인 상태의 사람은 상대의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오해가 생기면 불안해하고 거리가 생기면 조급해진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작은 변화에도 의미를 과하게 부여한다. 반면 성장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감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상대의 말 뒤에 숨은 의도보다 상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읽는다. 그리고 중요한 점, 성장한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이 태도는 상대에게 깊은 안정감을 준다. 과거에는 불안과 감정이 문제를 키웠다면 이제는 그의 침착함과 균형감이 관계의 기반을 만든다. 결국 상대가 느끼는 것은 하나다. 이 사람은 이전과 다르다. 이 순간부터 재회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갖는다. 12장. 성숙한 사람은 과거를 대하는 태도부터 다르다. 키르케고르는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자기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성숙한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비난한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했다. 이런 태도는 과거를 정지된 사건으로 만들고 현재를 마비시킨다. 반면 성숙한 사람은 과거를 성장을 위한 재료로 다시 해석한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의 의미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나에 의해 결정된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행동이 지금의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나의 성장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이 태도는 재회에서 결정적이다. 과거를 후회만 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과거의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를 성찰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 관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성숙한 사람은 과거에서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배움을 추출한다. 이 차이가 재회의 핵심이다. 13장. 성장은 상대를 대하는 눈빛에서도 드러난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관계가 깊어지는 순간은 말이 아니라 표정과 눈빛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진심을 느낀다. 그리고 행동보다 더 먼저 느끼는 것이 있다. 바로 태도와 시선이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예전처럼 자신의 기대를 상대에게 투영하지 않는다. 상대의 말 뒤에 불필요한 의미를 넣지 않는다. 상대의 행동에 과한 상상을 더하지 않는다. 그는 상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한다. 이 태도는 눈빛과 표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성장한 사람은 상대를 바라볼 때 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 이 시선의 변화는 관계의 깊이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깊어진 시선을 느끼기 때문이다. 재회는 말로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느끼는 변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14장. 키르케고르가 말한 자기 사랑의 중요성. 키르케고르는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이 문장은 오해하기 쉽다. 자기애적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능력을 뜻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관계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 상대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불안해진다. 둘째, 상대가 나에게 주는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 이런 관계는 반드시 흔들린다. 왜냐하면 관계는 두 사람이 독립적일 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키르케고르는 자신을 잃은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길을 잃는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재해가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을 단단히 세운 사람은 상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을 지킬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안정감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다. 15장.
왜 어떤 재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어떤 재회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가? 재회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 연락의 문제가 아니다. 재회는 격의 문제다. 그리고 그 격은 성장이 만든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를 조급하게 기다리지 않는다. 연락이 오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상대의 선택을 자신의 가치와 연결하지 않는다. 미성숙한 사람은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낸다. 재회는 어떤 특정한 행동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진 태도, 깊이 성숙함이 상대에게 닿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을 향해 성장한 뒤 만나는 지점이다. 이 문장이 재회의 본질을 완벽하게 설명한다. 16장. 재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키르케고르가 주는 마지막 조언. 키르케고르는 관계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항상 내면을 강조했다. 외적 사건보다 자신의 태도, 선택, 성숙이 관계의 본질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통해 사랑에 이른다. 이 말은 재회를 바라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메시지를 준다. 재회를 이루고 싶은가? 그러면 상대를 설득하거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먼저다. 성숙한 사람은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절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자신을 만들고 그 깊이가 새로운 관계를 불러온다는 것을 안다. 재회는 기적처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남겨진 사람이 성장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성숙함이 없는 만남은 다시 헤어짐을 부른다. 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성장한 뒤의 사랑만이 진실하다. 재회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성장의 문제다. 격의 문제다. 그리고 이 격은 오직 나 스스로가 쌓아 올릴 수 있다. 희망하는 재회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